좋아요, 구독!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호 이사님과 함께 이슈와 종목 이야기 이어가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국내 증시인데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보니까 지난주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됐군요. 3거래일 연속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사이트 짚어주신다고요? 네, 시장이 연말 같은 경우는 개별주의 강세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11월, 12월 시장을 놓고 좀 짧게 개별주 강세가 나타났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종목들을 보더라도 시세의 연속성은 떨어지는 시장이고 게다가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은 좀 딱히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고 조정이 나오는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면 실적 이슈, 그다음에 개별 기업 이슈면 개별 기업 이슈로 인해서 조정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진 우려, 이 부분은 이제 수요와 관련된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까지 연결해서 구체적인 멘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수요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해준다는 점은 실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보다는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그 점을 짚고 갈 수가 있겠고요. 우선 테슬라 같은 경우가 한 4%대 조정이 나타났고 포드 같은 경우가 한 6%대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시장 대비해서 흐름은 좋지 않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원자재 가격 흐름을 보면 천연가스가 5%대 조정이 나타났어요. 이 부분은 조선업종과 연계해서 우리가 전거래일 같은 경우 그래도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이 부분이 천연가스라든지 유가에 반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났는데 천연가스가 조정이 나오면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 금일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약세 업종 그리고 원자재와 연결한 종목 중에서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약한 업종 계속 약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점 우리가 미국 시장 통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 업종을 연결을 해보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수급이 한 차례 빠져나가는 저번 주 월요일에 그 다음에 화요일에 이 시장 현상 안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 거래일 우선은 가격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러한 가격을 지켜주는 흐름 뒤로 오늘 같은 경우가 미국 시장 저번 거래일에 조정 영향을 받아서 전저점을 깨는지 흐름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약한 업종으로 언급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보다는 하락이 강할 때는 시장 대비해서 강한 업종을 살펴볼 필요도 있겠지만은 약한 업종 같은 경우가 실적 기반으로 조정이 나올 때 같은 경우는 실적의 수정치 같은 경우를 대입해서 그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어떻게 조정이 나오는지 그 여부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실적 이외에 이제 업종의 조정이 나올 때는 좀 외부 변수의 요인이 있는지 외부 변수라고 하면은 원자재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좀 시장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외부에 존재를 하는지 그런 점까지 연결해서 보면서 그 외부 변수와 관련해서 이 특정 업종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변수 같은 경우가 제거될 때는 주가 복원이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연결해서 빠지는 종목, 업종군까지도 챙겨봐야 되는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돼서 저희가 살펴볼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호텔 신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우리가 실적이 잘 나왔다, 잘 나오지 못했다의 기준은 예상치를 대입을 했을 때 그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호텔 신라의 3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지 않은 실적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한 차례 또 레벨 다운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좀 빠른 주가 반등 같은 경우는 중국 리오프닝 과정에서
실적이 회복된 게 아니라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비춰지면서 주가는 반등이 나왔어요. 즉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실적 부분이 안 좋은 상황 이 안에서 주가는 조정이 나왔었고 이 주가의 조정 같은 경우는 실적의 회복이 뒷받침돼야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인데 그 실제 외부 변수로 영향을 미쳤던 중국의 입국자 같은 경우가 실제 이 수치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대감 같은 경우가 더해지면서 주가의 반등이 빠른 그런 성격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적 시즌에 반응하는 종목들은 이번에 실적은 나왔었고 다음 실적 반응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의 시각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어요. 4분기 실적까지는 당연히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일본 입국자들은 있었지만 우리가 중국 입국자들은 뚜렷하게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월별 인천공항 데이터를 보더라도 출국자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회복돼 있는데 입국자는 아직 회복세가 덜해요. 그러면 예상치 대비 4분기 실적은 같은 수준 또는 안 좋은 수준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분기의 부진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시각까지 열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78,5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주가가 강했던 만큼 시장이 만약에 여기에서 한 2,300대 초반까지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보다는 가격 조정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대입을 해서 78,5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뉴욕 증시 흐름과 더불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 호텔신라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만 모멘텀이 연말까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시장 일정 등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이번 주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예산안 합의 부분, 금토세, 그다음에 양도세 그 부분에 더해져서 예산안 합의가 전체적으로 마무리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아마 월요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거기 때문에 오늘 좀 처리가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 산업법 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체화돼서 게임 산업이 유리하게 변한다고 하면은 게임과 관련된 부분 그런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게임과 관련된 종목들이 비트코인 기반의 사업을 함께 영위를 한다고 하면은 반등세가 적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순수 게임 쪽에 대한 종목을 추릴 필요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NC소프트 이런 종목이 있겠습니다. 수요일은 우리가 카지노 방영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 OTT 채널 중에 글로벌 한 개사가 독점을 해서 우선 이 부분을 방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 월요일, 화요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주가 기대감으로 시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한 부분을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종목은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컨텐츠 중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카지노와 관련된 부분 방영 예정에 있다 보니까 사업은 콘텐츠 그다음에 영화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중국 시장 오픈 가능성으로 인해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 구간이 한 차례 연출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 중국 시장의 오픈 가능성은 콘텐츠 업체의 주가는 한 단계는 반영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금요일에 일부 주가의 조정은 나타나기는 했는데 이 카지노 제작사 같은 경우가 컨텐츠리 중앙의 자회사가 이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월화 구간 안에서는 좀 수요일에 방영되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 차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러한 시각으로 종목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은 36,0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좋아요, 구독!